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내일은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의 기온에서 내리는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을 기해 울진과 영덕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 12도,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10도, 독도 11도입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점점 추워지겠고요. 수요일 비나 눈이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의원들의 행보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지사가 친박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될지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계파 갈등으로 지역 정치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연합을 결성했고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최경환 의원 등 8명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김석기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혁신과 통합연합으로 분류되고 강석호 의원은 반대편인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박명재 의원은 중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소위 친박, 비박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당의 활로와 진로를 갖다가 찾는 데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함께 혁신과 통합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진영을 떠나 보수를 결집하고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파라든지 분파에 대한 어떤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설 것이고, 또 그런 통합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설령 새누리당이 갈라지더라도 친박의 구심점으로 옛 자민련처럼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도지사의 판단은 대권 행보일 뿐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친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친박계의 구원투수로 김관용 지사가 나서는 것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불안한데 지역 정치권마저 계파 이익을 위해 분열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인 포항에어의 사업 파트너로 동화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동화 컨소시엄은 한중 합작으로 국내 대표 투자사는 동화전자이고 중국 투자사는 남경 동화서성 투자유한공사입니다. 동화 컨소시엄은 포항을 거점으로 내년 7월부터 김포와 제주 노선 등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 간 182인승 전세기가 오는 14일 첫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왕복 4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군마다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이른 것으로 이미 유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특히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자체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꼴찌로 내부 공무원 조사와 외부 민원인 조사 결과 모두가 5등급인 건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공무원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의 이단 비위가 결정적입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결과가 투기를 야기시켰고 그 청렴도에서 당연히 2년 연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요. 경북 지역 기초단체의 성적도 참담합니다. 영덕군과 울릉군, 영천시 등 5개 시군이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도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담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죠. 그리고 일단 보여주기식, 그리고 만드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밖에 경북교육청의 청렴도는 3등급에 경북관광공사는 2등급에 포함됐고 한때 원전 비리로 지탄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유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닭고기 값은 내리는 반면 달걀 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육개 값은 1kg당 1,303원으로 AI 발생 전인 한 달 전쯤에 비해 17% 떨어졌고 특히 토종 닭값은 27%나 하락해 업계에서 정부의 토종 닭 수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산란기 닭 감소로 인해 달걀 값은 10개당 1,501원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경주시는 AI 차단 방역의 하나로 형산강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헬기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경주시는 철새를 매개로 한 AI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형산강변 등 방역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지역 농협과 함께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이용한 항공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날마다 한 차례씩 항공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을 설치를 승인하고 연근해 어업 분야에 대한 조직 구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꽃게를 포함하면 연말까지 3개의 연근해 품목에 대한 자조금 단체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임의 자조금이란 자조금 단체가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과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운영하는 구성원의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그동안 연근해 어업 분야는 품목별 조직 구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어제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목요일 문을 열면서 일대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새 도로가 개통됐고 신호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 고가차도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성동 고가차도는 수협 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뒤편에 철도선로 위를 가로질러 큰고개 오거리 방면 시남 남로로 이어집니다. 북쪽 연결 교량은 동대구역 앞을 지나는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등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방향 모두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해 교통량을 분산시킵니다. 이에 따라 일대 도로의 신호체계도 바뀌었습니다. 동대구역 내거리는 신천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직좌후 직진 신호로 MBC 내거리에서 파티마 병원 방향으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됩니다. 수협 내거리 성동 고가차도와 하단도로에서 옛 효목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고 옛 효목 삼거리와 태왕 메트로 삼거리에서도 신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기존의 운전 습관대로 예측 운전하지 마시고
주변 신호 체계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 시외 고속버스에다 백화점 공사, 납품 차량까지 몰리며 특히 터미널 주 출입구인 수협 내거리 일대는 평일임에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게 없으면 되는데 납품 차량 때문에 차가 고속버스 못 들어가지 일반 차량 못 들어가지 하니까 그래. 경찰과 대구시가 당분간 일대 교통을 모니터링해 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백화점 개장이 다가오면서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이 어제 문을 연 가운데 미리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님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방문했다가 허둥지둥 복합환승센터를 찾은 승객들이 눈에 띄고 있고 인터넷으로 표를 예약했지만 타는 곳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못해 버스를 놓치는 손님도 생겨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회사가 각각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시스템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 반쪽짜리 복합터미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기관이 106개에 이르는 가운데 도청 이전 첫 해인 올해 말까지는 이전하는 기관은 26개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13개이며 광복회, 월남 참전자회 등 13개 기관은 연말까지 이전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26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는 그러나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특히 경상북도 건축사회도 이전 의사를 밝혀 민간단체 이전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17학년도 연간 수업료는 시 지역인 1급지 고등학교 기준으로 일반 고교는 93만 6천 원, 특성화 고교는 공립 61만 4,400원, 사립 71만 2,800원이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료를 정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문경 굴봉산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돌리네 습지가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환경부에 습지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보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시 삼북면의 해발 320m, 굴봉산 정상 부근에는 작은 연못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돌리네 습지입니다. 돌리네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침식돼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팬 웅덩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형성된 습지는 희귀하고 지질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돌리네 지역에는 이제 습지가 잘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산 정상부에 이제 돌리네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물이 이제 고여가지고 습지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이제 지형이라서 또 습지 일대에는 수달과 담비, 삭, 붉은 배 3매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6종과 습지 식물 등 모두 73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까닭에 습지 주변엔 논이나 사과밭이 들어섰습니다. 문경시는 지자체만의 예산과 노력으로는 습지를 보호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생태 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고 또 훼손을 막기 위해 습지 46만 제곱미터를 사들이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월 21개 신고 전화를 119와 112 등으로 통합한 이후 119 신고 접수 건수가 34% 늘었지만 처리 시간은 12.9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 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 대응 시간 역시 기존보다 52.5초 줄어든 148초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CCTV 관제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응 시간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영덕군에도 10여 년 만에 주차 단속이 재개됐습니다. 영덕군은 이달부터 영덕읍을 중심으로 CCTV를 이용한 주차 단속에 나서 46건을 적발해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덕군은 도시계획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데다 인도가 없어 전면적인 단속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차량 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팀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인 선수 4명을 영입했습니다. 포철고를 졸업한 이승모는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 유망주이고 영남대 출신 이상기는 중앙 수비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스틸러스는 또 자유 선발 선수로 동의대 출신 수비수 이명건, 남부대 출신 미드필더 장철용을 영입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내년부터 대회를 중단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포럼 측이 내년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전해옴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보조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 글로벌 새마을 포럼은 정식 등록 단체가 아니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최순실 게이트 전국 이후 논란이 됐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자부담을 포함한 포럼 개최 비용으로 모두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부터 애국자 조인좌 선생의 유품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일성 조인좌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 1936년 경주에 정착한 뒤 대자원을 설립해 전쟁 고아를 돌보고 침수를 알리는 등 지역 사회 사업을 펼친 경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내년 2월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조인좌 선생의 침과 안경 등 유품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경주 지역 민간 향토사학단체인 신라문화동인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문화재 해설의 밤 60년과 길 따라 세월 따라 60년 등 4권의 기념도서를 발간했습니다. 신라문화동인회는 지난 56년 발족한 뒤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개설하고 문화유적 답사와 교육 등 다양한 문화재 보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의 기온에서 내리는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을 기해 울진과 영덕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 12도,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10도, 독도 11도입니다. 오늘 오후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점점 추워지겠고요. 수요일 비나 눈이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